이런 모습, 어떤 모습, 누구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네. 사진, 오늘은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사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사진 속 한동훈 찾기. 여기 있는데, 근데 주변에 여길 볼까요? 경찰이죠. 네. 경찰이고요. 경찰이고요. 경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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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국민의힘 내에 이 청년 의원들인데 자청해서 내가 좀 경호를 하겠다, 보호를 주변에서 서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제 광주에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KTX에서 내려서 지금 송정역에 좀 도착을 했는데 송정역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온통 경찰을 비롯한 경호인력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송정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때 모습입니다. 근데 주변에 굉장히 경호인력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모습을 보고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매우 지나침, 살짝 어이없음, 굳이 왜 하필 광주에서? 라는 글을 올렸어요. 박용진 의원 말고 또 올린 사람이다. 김남국 의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껏 취해 있는 모습 아니야. 황태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너무 경호가 많다, 지나치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광주에서 협박글이 올라온 곳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네. 경찰에게 경호를 최소화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광주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만약 경호 소홀히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왜 알고도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 병력을 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 주변의 청년 당원들이야 그냥 자발적인 좋은 마음으로 네. 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이 저 이상한 마스크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마스크거든요. 네. 쓰고 행사 진행 돕고 한 것인데 지금 워낙 좀 보기 드문 테러 사건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 이후로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 거잖아요. 전국이 바짝 긴장되어 있고 경찰의 어떤 신경도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벌어진 것이지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요청해서 경호 많이 해달라, 의정해달라 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한 숟가락 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안전과 경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공감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한 위원장을 공격하면 저희는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적어도 예의에 어긋난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민주당도 이런 공식적인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내세워주는 경호 절차에 대해서까지 박용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네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어제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거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국민의힘은 최소화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경찰 경호 자제를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그럼 광주 경찰 쪽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광주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당 대표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자가 아니어서 요인 보호에 해당하진 않는데,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어서 돌발 상황을 사전에 좀 방지하려고 경호를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그동안 광주에 갔던 보수 인사들이 계란, 물병을 맞았던 사례가 왕왕 있긴 해요. 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호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받으면서 한동훈 찾기 느낌으로 갔습니다. 삼엄한 경비 받으면서 간 광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포인트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 광주의 존경심. 무슨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예전 대선 투입했었던 그때 한 얘기와 맥을 같이 하죠. 그런데 이 얘기 오늘 지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광주일보 오늘 1면입니다. 한동훈 5.18 헌법 수록 추진 광주의 존경심. 네, 광주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었던 같은 얘기도 저희가 연이어서 좀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이 논의가 김종혁 위원님. 네. 지금 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하고서 거의 한 2년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사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4년 중임제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려면 이제 시기를 또 일치시켜야 되고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임기를 줄일 일은 만무하신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20년 주기로 일치할 때 한번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 네.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어떤 우리 뭐랄까 5.18을 바라보는 본인들의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 개헌이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그 5.18 정신이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장 근데 왜 빨리 추진을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 전문뿐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게 너무 기술적으로 지금 논의를 모여서 실제로 하기까지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라 그냥 거기까지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5.18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상호 변호사님. 예, 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 육공화국 헌법이.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민감한 논의가 이른바 통치구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적 합의가 된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 분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부와 여야가 다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포인트라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부분은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바로 통과시키고 이번 총선에서 왜냐하면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이 총선이라는 전국 선거가 있으니까 총선에서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다 보면 이 헌법을 개정하는 자세라든가 태도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하나 문제되는 조항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해서 시대에 부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하나하나 고쳐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들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혹시 들으셨나요? 혹시 제가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영상 틀어주세요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김상일 위원님. 네. 본인이 한 말 하나하나가 지금 다 영상으로 박제가 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초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걸 보면은 행보가 좀 약간 운동장을 좀 넓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 그런 훌륭한 능력에도 그 운동장의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느껴도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네. 개인적으로 진짜 잘 되길 바라면서 바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행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운동장을 크게 쓰는데 운동장의 형태가 좀 잘못이 됐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뭔가 좀 더 나가야 된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저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5천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인 건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원래 첫 일정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첫 일정으로 가기로 했었던 데가 5.18 민주화 뮤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길 안 가고요. 광주 제일고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탑을 먼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왜 여기 먼저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원래 일정이 여기 제일고 이 학생 기념탑입니다. 근데 실무진에 좀 착오를 했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의 레거시 꼭 5.18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식적으로 여의도 사투리, 광주에 가면 보수 인사는 처음에 항상 5.18 민주화 뮤지를 들려야 돼라는 공식을 깨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만이 광주의 전체가 아니라 네. 광주는 그보다 더 넓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5.18 정신은 우리가 기리고 참배합니다만 네. 동시에 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저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까지도 우리는 기리겠다. 그래서 광주가 정치권에서 지니고 있던 의미를 5.18에 한정하는 확대해서. 것이 아니라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은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기성 여의도 문법, 보통 보수당의 지도자들이 가면 네. 마치 5.18에 참배하고 밀린 숙제하듯이 떠밀려 오는 그런 행태를 답습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기려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든 더 가겠다라는 운동장을 아까 넓게 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행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정들이 뭐 사소해 보이지만 네. 전국을 갈 때마다 하나둘 쌓이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런 것도 오네. 여기도 알고 있네. 여기도 길이네. 아무래도 마음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새롭게 국민의힘 대표들이 취임했을 때 또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광주에 갔던 행보보다는 네. 그래도 뭔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한 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반적으로 어떤 보수,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다른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이런 효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마 모두가 양쪽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건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려는 행동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인지 보고 오시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셨나요? 들어서서 막 박수를 치니까 번쩍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그 당원들만 모인 자리라고 해도 사실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혁 의원님. 네. 사실 옆에 있는 그 김용동 비서실장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는 모습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훌쩍 올라가는 게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보면 뭐 그 거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그 우리 평론가께서 그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광주에 가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여기 왔었다. 그러면서 그때 윤상현 열사의 묘지를 봤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이렇게 그 비석을 어루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뭐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 연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 1973년생인 한동훈 그 위원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 7살이에요. 네. 그리고 저분이 무슨 군사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채의식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대학 다닐 때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광주, 5.18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가서 언급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그 우리 정말 광주에서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건 진심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전멸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절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광주에서 어떤 절실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나온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가기 전에 갔었던 곳이 대전과 대구입니다. 대전과 대구에서 또 역시 이런 뜻밖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박영석 상주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영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가 대전, 충남, 세종이라고 외치면 승리합시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평생 안 해봐가지고. 좋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네, 한동훈 위원장 생애 첫 건배사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데 장희찬 최고위원님, 넥타이를 이렇게 푸는 거는 저는 제가 여성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자들 멋있게 보이겠지? 약간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뭐 넥타이를 푸는 것이든 네. 건배사를 하는 것이든 또는 저 의자 위에 올라간 것도 멀리 앉은 당원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원분들에게 찾아오신 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건 사실 정치 오래 한 분들도 잘 안 하거나 못 하는 건데 빠르게 현장의 스킨십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장관 시절에도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에게 직접 셀카 찍어드리고 스몰 토크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웬만한 정치인보다 스킨십을 더 잘했거든요. 그런 대중 친화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마트하다, 엘리트다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남 엘리트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을 텐데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더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이미지까지 또 깨어나가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당대표가 신년에 시도당을 쭉 도는 신년 인사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긴 힘듭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가는 곳마다 지금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조기 선대위를 출범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초임 비대위원장 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인 신년 벽도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김상일 의원님 아까 네. 운동장을 좀 크게 쓰면 네. 좀 더 다른 형태로 크게 쓰면 좋겠다는 말씀 조언을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면 네. 정치인 모드로 바로 네. 100% 전환된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정치권을 저는 많이 봐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한다면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 박수를 쳐드리거든요. 잘하고 계신다. 다 박수를 쳐드려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우리가 조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일성에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회적 강자에게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검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히려 움츠리고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의 운동장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 울타리에서 한 발짝 나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상일 위원이 거듭 말씀을 하신 부분이 운동장 한 발짝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또 두 번 거듭해서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